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자통신 이상은입니다. 12월 13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 늦은 시각입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진보 보수 아닌 실사고시 정당으로 확 바꿀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니니까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수정당을 계승한,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오는 건국 세력, 산업화 세력의 뿌리를 존중해서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전통 질서, 권위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국가를 영속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수적 관점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 그 다음에 5.18 묘지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그리고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조화도 보내지 않았죠. 전직 대통령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 다음에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조문도 가지 않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 나라를 7년, 8년, 전두환 대통령은 거의 8년이죠. 8년을 헌정 질서를 계승한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서 그 이후에 헌정 질서를 또 평화적으로 있게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6.29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공화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 6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지금 87년부터 지금까지 1.1핵도 바뀌지 않은 똑같은 헌법 하에서 5명의 대통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87년 헌법으로 6번째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조화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김대중 무슨 노벨상 수상 기념식인가요? 거기 가서는 또 온갖 아부를 다 했죠. 김대중이 무슨 행동하는 양심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고. 자,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속내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단 하나도 정통 보수 세력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대를 만든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를 계승하는 정통 보수 정당의 후보다. 이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지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진보 보수 아닌 실사고시 정당으로 확 바꿀 거다. 이렇게 그냥 이제 대놓고, 제가 그때 그랬죠. 윤석열 씨가 후보 된 뒤에 봉하마을 가고 좌클릭 행보를 계속 할 때,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보수 쪽은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구나. 처음에 이제 그 대구에 갔을 때 조금 눈치를 보는 듯 했는데, 이 워낙 보수 세력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무비판적으로 만세를 부르니까 완전히 그냥 이놈들은 뒤로 자빠져도 나 외에는 찍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만만하게 보고 어떠한 보수 세력을 향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든지, 내가 되면 문재인을 그냥 아예 대역죄로 그냥 다스려서 반드시 탈원전하고 탈북자 묶어서 보낸 사건하고 울산 선거 부정하고 반드시 그냥 밝혀서 단죄를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잘 계시나요? 이런 아부하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입이 그냥 귀에 걸렸죠. 이재명이 돼도 좋고 윤석열이 돼도 더 좋고 이런 지금 입장 아니겠습니까? 세상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런 대통령 선거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정말 이때쯤 되면 전직 대통령은 지지율 그냥 2, 3%, 5% 해서 가시방석이죠. 맨날 측근들 비리 수사 들어오고, 당에서는 그냥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대선 후보들은 사진 발로 밟고 별 쇼를 다 할 그런 시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썼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 사회적 사이코패스 비슷한 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윤석열이 되는 게 자기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상.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대위를 꾸리는데 마음 놓고 그냥 저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하던 사람을 2명이나 데려왔죠. 그 다음에 탄핵 1등 주적, 권성동 같은 저런 탄핵 주적을 다 포진시켰죠. 민주당이 당대표 하던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이 당이 민주당이 되는 거지 보수당이 될 수가 있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예전에 김대중 노선이 잘못됐다 비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기존에는 그래도 철새를 하려면 어떤 자기의 신념을 그 당의 이념으로 바꾸는 그런 형식적인 작업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냥 당이 바뀌어버리죠. 탄핵파 절반,
민주당 절반, 그 다음에 저 좌파 떨거지들 뭐 콩고물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던 좌파 떨거지들 그냥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자기들 그 검사 똘마니들 쭉 다 채워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면은 이게 무슨 정당이 될까요? 세계 정당 역사상 정당을 하이제킹하는, 날치기 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놓고 자 어떠한 눈치도 보지 않아요. 내가 최소한 뭐 보수 세력이다 그런 것도 이제는 없어요. 이렇게 딱 해서 망한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시대 정신을 자기가 망각했다는 겁니다. 520만 표, 500만 표 이상으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준 그 시대정신. 그 시대정신이 뭐였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정신은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잃고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면서 완전히 좌로 그냥 방향타가 기울어진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자기의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요청이었거든요. 지도자가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요청을 잃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대통령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냥 뭐 일자리 늘려주면 되겠지, 국민소득 늘려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에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국토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보복 공격도 못 하잖아요. 왜? 반격하면은 주식 떨어지고 뭐 외국인 투자자 빠지고 이럴까봐 겁을 먹고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남북 분단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자기가 공부를 해오고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공격을 했죠. 쳐서 북한 콧대를 완전히 납작하게 해놓고 그거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을 했죠. 전화위복을 시켰겠죠. 천안함은 어이없게 우리가 기습을 받았다고 해도 연평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재무든 판 거잖아요. 하늘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준 건데 그 국가 지도자의 시대정신이 없고 신념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지도 못하고 놓친 거예요. 아예. 박정희 같았으면 그 기회를 그냥 바로 통일의 기회로 활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완전히 좌우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역 말단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고 그 520만 표라는 혁명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거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에너지를 전혀 그것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적 에너지로 삼지 못하고 완전히 좌파들에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다가 고소용 내각으로 휘청휘청 하다가 광우병 촛불 시위가 나니까 나자빠지는 거죠. 예, 그런 선전선동에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가짜뉴스 하나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이념이 없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중도 실용하겠다고 그랬어요. 좌파한테 아부한 거죠. 예, 10년 동안 그 작용화된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아부해서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저쪽에서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고소용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까 이 완전 맹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로 그냥 완전히 보내버린 거예요. 좌에서 우파 정당으로 만들어준 520만 표라는 그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을 못하니까 그 에너지가 오히려 촛불이라는 형태로 분출돼서 자기를 때려버린 겁니다. 시대정신을 잃지 못하니까. 그때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다 아스팔트 우파들이에요. 이명박을 그나마 도와준 게. 그렇게 도와줬는데 10년을 아스팔트에서 싸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그 말단 자리 하나 이 아스팔트 우파한테 주지 않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작용화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국사교과서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생긴 겁니다. 완전히 장돌뱅이죠. 그래서 촛불에 한번 뒤고 나서는 아예 그냥 좌파들한테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예,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완전히 그냥 가지고 놀았죠. 4월부터 8월까지 그냥 그 강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도 그걸 하나 공권력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 불렀습니다. 자기가 저런 짓을 하니까 지금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 밑에 가서 자기를 감옥 보낸 윤석열이 밑에 가서 자리 하나 얻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윤석열이가 그런 한심한 짓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거리낄 게 없어요. 예. 지난 4.15 이후에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쫓겨났죠. 다 회색 잡탕만 들어와서 회색 정당이 돼 있는데 이번에 선대위에서 이제 이렇게 다 좌파들로 채워놓으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내부에서도 제지할 그런 어떤 정치적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정권 잡아도 보수 정당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재명이 되면은 그냥 길거리 투쟁해서 쫓아낼 수라도 있지만 이렇게 회색 분자들이 당을 잡으면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보수 진영이 확 분열돼서 그냥 눈앞에 이익만 찾아서 쫓아다니고 줄서기를 하지 3분 4분 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 밥그릇이나 챙기자 이래 돼버려요. 지금 캠프에 들어온 인간들 떨거지도 전부 그냥 제각각 뒤죽박죽이잖아요. 자리만 하나 얻겠다고 뭐 어저께 홍준표 밑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다음날 바로 캠프에 들어가고 이명박 밑에 있던 사람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 진중권처럼 저렇게 허구한 날 그냥 우파 조롱하던 사람 다 들어갔으니까 여따우 중도 실용 요런 말로 그냥 말장난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뭐 좌파 정당 됐으니까 그냥 대놓고 이 기회에 그냥 정당 자체도 좌로 그냥 방향을 틀자.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은 보수 정당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서. 정통 보수 정당은 그날로 죽은 겁니다. 정통 보수 정당이 새로 생겨야 돼요. 이 건국과 산업화 세력을 잇는.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 기회가 작년 총선 전에 조국 사태 나고 3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을 때 그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것을 황교안이가 말아먹었죠. 유승민하고 손잡으면서. 그것도 시대 정신을 망각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